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저는 에밀리아 벤슨입니다. 뉴욕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하던 38살의 평범한 미국인이었죠.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맨해튼의 고층 빌딩 사이를 걷던 평범한 화요일 오후,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벤슨 씨, 유감스럽게도 희귀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의사의 말이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수중에서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죠. 6개월에서 길어야 8개월입니다. 시간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한 피로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죽음을 선고받았으니까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죠. 다음 날부터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진료. 모두 같은 결론이었어요. 현대의학으로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졌고 한때 제 삶의 원동력이었던 디자인 작업도 포기했어요. 친구들은 위로하려 했지만 그들의 동정 어린 눈빛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인터넷에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히 발견한 기사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국의 연구팀 희귀자가 면역질환 새 치료법 개발 중.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바로 연락을 취했죠. 서울의 한 병원에서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실험적 치료를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벤슨 씨, 아직 실험 단계라 보장할 수는 없지만 몇몇 환자들에게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일을 읽는 순간 결심했어요. 어차피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마지막 희망에 모든 것을 걸어보자고 말이죠. 2주 후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친구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에밀리아, 너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뭐가 있어?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잖아. 하지만 제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거나 희미한 희망을 쫓거나. 비행기 창문 밖으로 뉴욕의 불빛이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고향과의 마지막 작별인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저 혼자 모든 것을 걸고 낯선 나라에 온 걸까요?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표지판의 한글은 마치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다행히 영어 안내도 있었죠. 첫날은 호텔에서 지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뉴욕과 다르면서도 비슷했습니다. 고층 빌딩과 분주한 사람들. 하지만 어딘가 더 질서정연하고 깔끔한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제가 치료받을 세빛종합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은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내부에는 전통적인 요소가 곳곳에 녹아 있었어요. 나무와 돌을 활용한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벤슨 씨, 반갑습니다. 저는 담당 의사 정도훈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정도훈 박사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 안정감이 있었죠. 많이 지치셨을 텐데 먼저 편히 쉬시고 내일부터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됐어요. 병실은 놀라울 정도로 안락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였고 실내에는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죠. 이건 허브 디퓨저입니다.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죠.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첫 주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음식은 낯설었고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죠. 병원 직원들은 영어로 소통했지만 미묘한 뉘앙스까지 전달하기는 힘들었어요.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도훈 박사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게 그럴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씁쓸하게 대답했죠. 정도훈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벤슨 씨,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치료는 기존 의학과 다릅니다. 한의학의 기 개념과 현대 면역학을 결합한 방식이죠.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치료가 시작됐어요. 침술, 한약, 그리고 최신 면역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정도훈 박사는 매일 제 상태를 확인했죠. 초반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처음 2주간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해졌고 밤에는 열이 올라 뒤척이곤 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몸이 치료에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정도훈 박사의 말에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진 듯 했어요. 정도훈 박사는 제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면역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요. 아직 초기지만 좋은 신호입니다. 희망이 생겼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극심한 통증이 밤마다 찾아왔고 식욕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도훈 박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자가면역 질환은 파도처럼 오르내립니다. 지금은 잠시 악화된 것뿐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죠. 과연 이곳에 온 것이 옳은 결정이었을까? 어느 날 저녁 너무 괴로워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작은 휴게실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작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아프구나.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말했죠. 제 모습이 그렇게 비참해 보였을까요? 네, 많이 아파요. 할머니는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이거 마셔봐라. 내가 직접 만든 차야. 할머니가 내민 찻잔에서 은은한 향기가 올라왔어요.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묘한 맛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죠. 나는 김순자라고 해. 여기서 차 봉사를 하지.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몸만 치료하면 안 돼. 마음도 같이 치료해야지. 그날 밤 김순자 할머니의 차 덕분인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할머니, 그 차 더 마실 수 있을까요? 김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내일은 우리 집에 와서 차 마시자. 한옥이라고 전통집이야. 거기서 마시면 더 효과가 좋아. 다음 날 정도훈 박사의 허락을 받고 짧은 외출을 했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한옥은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기둥과 기와 지붕이 이국적이면서도 묘하게 편안했죠. 이 집은 우리 가족이 100년 넘게 지켜온 곳이에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옥의 작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포기하면 이런 순간을 다시는 경험하지 못하겠지. 김순자 할머니의 한옥 방문 이후로 일주일에 2번씩 그곳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다양한 한국 전통차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건 오미자차야.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부르지. 새콤달콤한 맛이 혀끝에 감돌았습니다. 이건 쑥차.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독소를 내보내는데 좋아. 처음에는 쓴맛에 인상을 찌푸렸지만 마시고 나면 몸이 정말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의 한옥에서는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명상을 가르쳐 줄게. 마당에 자리를 펴고 앉았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몸의 모든 긴장을 풀어줘.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호흡에 집중하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명상이 끝난 후 온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상해요. 아픈 게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김순자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죠.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따라오는 법이야. 병원에서의 치료도 계속됐습니다. 정도훈 박사는 제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했어요. 혈액 수치가 안정되고 있어요. 무엇을 하셨나요? 저는 김순자 할머니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도훈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김순자 할머니요? 그분은 전통 차명인이세요. 병원 봉사만 10년 넘게 하셨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치료에 할머니의 차 요법을 공식적으로 추가해 볼까요? 그렇게 제 치료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했어요. 아침에는 정도훈 박사의 현대의학 치료와 침술, 오후에는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하는 전통차 요법과 명상. 놀랍게도 이 조합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체력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정도훈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이제 걸을 만큼 체력이 회복되셨으니 주변을 조금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의 권유로 처음으로 병원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봄이 시작되는 한국의 풍경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죠. 내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정도훈 박사와의 대화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사와 환자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사실 저도 10년 전에 심각한 병을 앓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현대의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의 솔직한 이야기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째 접어들면서 저는 다른 환자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조금씩 배우는 한국인 환자들, 저처럼 해외에서 온 외국인 환자들. 우리는 작은 커뮤니티를 형성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병원 정원에서 국제 차 모임이 열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한국 전통차를, 영국에서 온 마가렛이 영국식 홍차를, 저는 미국의 허브티를 소개했죠. 언어는 달라도 차를 통해 우리는 소통했습니다. 에밀리야, 이제 한국어 좀 하네. 김민지라는 젊은 환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몇 마디 한국어를 배웠더군요. 감사합니다. 조금. 할 수 있어요.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뉴욕에서는 이웃의 이름도 몰랐는데 여기서는 매일 새로운 인연이 생긴다. 어느 날 정도훈 박사가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벤슨 씨 최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면역 체계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인가요? 제가 나아지고 있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 미국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저였으니까요. 아직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도훈 박사의 말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김순자 할머니의 한옥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병원 친구들과 의료진들이 모두 모였죠. 에밀리아를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어요. 한국의 전통주 막걸리는 처음 마셔봤지만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좋았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김순자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에밀리아, 이제 네가 우리 가족이야. 알지?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정도훈 박사도 옆에 와서 앉았죠. 벤슨 씨, 아니 이제 에밀리아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의 미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도훈 씨.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도 가족이 생겼다. 그날 밤 제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2번째 생일이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날. 하지만 행복도 잠시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고열과 함께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어요. 정도훈 박사는 긴급히 저를 집중치료실로 옮겼습니다. 면역 체계가 과잉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불안함이 느껴졌죠. 며칠 동안 의식이 흐릿했어요. 간호사들이 교대로 저를 돌봤고 정도훈 박사는 거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의식이 돌아올 때면 김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제발 버텨라, 에밀리아. 우리가 있자니.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은 조금 내렸지만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어요. 정도훈 박사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에밀리아,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기존 치료법으로는 한계에 왔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역시 기적 같은 건 없었어. 결국 죽는구나. 정도훈 박사는 깊은 고민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 말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아직 실험 단계인 치료법인데.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어떤 치료법인데요? 힘겹게 물었습니다. 한의학의 약초 성분과 최신 면역요법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아직 임상시험 중이라 위험할 수 있어요. 잠시 생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해보죠. 어차피 잃을 게 없으니까요. 치료는 즉시 시작됐습니다. 전통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을 정제해 주사하고 동시에 최신 면역세포 치료를 병행했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온몸에 불이 붙는 듯한 느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압박감. 하지만 버텼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특별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우리 집 비방이야. 내 증조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거지. 할머니의 차를 마실 때만은 잠시 고통이 줄어드는 느낌이었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호흡이 불규칙해졌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정도훈 박사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에밀리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뉴욕의 제 아파트와 김순자 할머니의 한옥이 하나로 합쳐진 공간이었죠. 꿈에서 저는 한옥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아직 갈 때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열이 내렸습니다. 호흡도 안정되고 통증도 줄어들었어요. 정도훈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놀랍군요. 면역 수치가 안정되고 있어요. 그날부터 상태는 급속도로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넘긴 지 한 달 후 정도훈 박사는 종합검진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검사를 다시 해봅시다.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여러 검사가 이어졌어요. 혈액검사, MRI, 면역체계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이틀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정도훈 박사가 결과지를 들고 제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에밀리아. 그가 말을 시작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정도훈 박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입니다. 면역 체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당신은 건강합니다, 에밀리아. 믿을 수 없었어요. 6개월 전 미국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제가 이제는 완치 판정을 받다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기적인가요? 정도훈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당신의 의지, 우리의 치료,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의 지혜가 만나 이뤄낸 결과죠. 소식을 들은 병원 사람들이 하나둘째 병실로 모여들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그랬지? 마음이 낫는다면 몸도 따라온다고.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병원 친구들도 축하해 주었어요. 영국에서 온 마가렛, 독일에서 온 한스, 같은 병동의 한국인 환자들까지 모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도훈 박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뉴욕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뉴욕의 제 아파트, 예전 직장, 친구들. 모두 그리웠지만 지금의 제 마음은 여기 한국에 있었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정도훈 박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김순자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에밀리아, 이제 건강해졌으니 서울 구경 좀 해볼래? 이것저것 보여주고 싶은 곳이 많아. 할머니와 함께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웅장한 궁궐 건축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와, 이런 곳이 도시 한가운데 있다니.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곳이지.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이 있단다. 이후 한강공원,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까지. 서울의 여러 명소를 돌아다녔어요. 놀랍게도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서울은 훨씬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음식은 맛있었으며 도시는 안전했어요. 한 주가 지나고 정도훈 박사가 제 앞으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뉴욕행 비행기표예요. 퇴원 후 일주일 뒤 날짜로 예약했습니다. 봉투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봉투를 들고 김순자 할머니의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표를 받은 후 계속 마음이 복잡했어요. 할머니는 차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결정했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요. 뉴욕에는 제 일과 친구들이 있지만.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이 진짜 집이야. 그날 밤 한옥의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화려한 마천루 대신 고요한 기와지붕 위로 떠오른 보름달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정도훈 박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병원에 잠시 들를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날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도훈 박사는 연구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밀리아, 제안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우리 병원에서 당신의 경험을 다른 환자들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흥미가 생겼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정도훈 박사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치료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역할입니다. 당신처럼 직접 경험한 사람이 가장 적합해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면 아트 디렉터로서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새로운 의미의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고민해 볼게요. 병원을 나와 서울거리를 걷다가 작은 갤러리에 들어갔습니다. 현대 미술과 전통 한국화가 조화롭게 전시된 공간이었어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뉴욕에서의 제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김순자 할머니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기쁨 어린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이어서 정도훈 박사에게도 연락했어요.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아이디어가 있어요. 병원에서 만난 정도훈 박사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예술 치료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싶어요. 제 디자인 경험과 한국 전통 예술을 결합해서요. 정도훈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멋진 아이디어네요. 그림이나 창작 활동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그렇게 저는 뉴욕행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서울에서의 새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도움으로 한옥마을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는구나. 병원에서의 첫 출근일 가슴이 설렜습니다.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예술치료 클래스의 책임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정도훈 박사가 사무실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나요, 에밀리아 선생님? 그의 미소에 저도 웃음으로 답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첫 예술치료 수업은 5명의 외국인 환자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독일, 캐나다, 호주, 인도에서 온 환자들이었죠. 저는 에밀리아 벤슨입니다. 6개월 전 여러분처럼 저도 이곳에 환자로 왔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공감과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정도훈 박사가 제안했어요. 한강에 가볼까요? 오늘 저녁 노을이 아름답대요.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강물이 장관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죽음을 앞두고 왔는데 이제는 새 삶을 시작하다니. 정도훈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죠.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뉴욕에 머물렀다면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김순자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삶을 사랑하는 거야. 이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은 거죠. 정도훈 박사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쌌어요.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함께해요.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한강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뉴욕의 밤하늘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밝은 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치유란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오는 여정이라는 것을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한의학과 차의 신비함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도훈 박사, 김순자 할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새롭고 재미난 이야기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사 소리꾼이었습니다.